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1월 10일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지수 흐름을 보실 텐데요. 코스닥 지수가 0.74%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700선 자리가 또 저항선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700선 자리를 돌파를 좀 못하고, 유지를 못하고 좀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좀 양호한 흐름이었는데 0.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좀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해주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 옵션 만기가 이번 주에 있다 보니까, 지수 큰 변동성보다는 일단은 양매도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는, 기관 쪽에서 지수를 어느 정도 좀 조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정도까지는 시장에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 지수를 좀 많이 흔드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있는데, 요거까지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수 움직임을 좀 봤었을 때,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 지저분한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테마줄도 너무 잡다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대응이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해요. 그래서, 차라리, 대응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관망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오늘 테마주들이 좀 많이 나와서요. 제가 준비한 그 종목들이 좀 많은데 좀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설명하면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엔솔이 포드의 튀르키예 합작 공장의 새 협력사로 유력하게 됐다라고 해서 LG 엔솔 관련주 나인테크가 일단 급등이 좀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갭상승으로 크게 뜬 다음에 슈팅 나오고 좀 바로 밀렸죠. 아침에 슈팅 나고 밀린 이후에 뭐 반등 없이 쭉 횡보했는데 그래도 지금 플러스로 마감했다. 음봉이지만 좀 플러스로 마감했고 저항선 자리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요거는 또 기사 한번 갖다 붙이면은 직전 고점 부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역별이에서 조금 올라온 정도이기 때문에 요 가격은 유지해줘야 돼요. 21선 자리를 계속 유지해줘야지만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 MMD,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뭐 지아이텍, 다 LG 엔솔 관련주 쪽인데요. 뭐 흐름은 오늘 좀 나쁘진 않았어요. 그나마 좀 괜찮았었던 게 나인테크와 지아이텍 정도 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평소 저는 LG 엔솔 관련주 쪽으로는 이제 나인테크랑 나라 MMD, 신성 델타테크 요 정도만 좀 보고 있어서 지아이텍은 좀 모르고 있었는데 요것도 이제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간다와 원전 협력 소식에 원전주가 강세였는데 요거는 이제 어제 나왔었고 아침에 이제 갭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요거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 제가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보냈던 거는 우간다가 좀 상당히 좀 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만약에 수출을 딴다 해도 여기에 갈 인원이나 좀 여러 가지 하기 힘든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좀 안 좋게 봤거든요. 차라리 뭐 터키라든지 폴란드, 체코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가능한데 우간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침에 일단 갭 뜨고 나서 다 밀렸습니다. 역시나 한신 기계, 오르비텍은 이건 원전 해제 관련주 쪽으로도 엮였는데 이거는 우간다 쪽보다는 원전 해제 요거 관련 이슈로도 상승이 좀 나왔어요. 보시면 아침에 상승 나왔다가 조정받고 오후에 원전 해제 관련주 쪽으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다른 쪽들은 아침에 상승하고 나서 그냥 쭉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뭐 치트 파워도 좀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주 쪽은 이슈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보셔도 됩니다. 원전 쪽은 올해 강한 테마라고 저는 좀 보여주고 있어서 좀 눌리는 자리에서는 좀 계속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우간다 쪽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체코나 폴란드 쪽 원래 좀 크게 좀 그 건설 쪽 원전 쪽에서 수주권이 좀 컸던 뉴스가 나와야지 이쪽은 좀 크게 갈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작업 추진한다 해서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티라유텍이 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시총도 낮아요. 지금 500억짜리고 뭐 이놀루스, 뭐 코니 오토메이션 이런 종목들도 올랐는데 이쪽은 제가 평소에 좀 관심을 주고 있었던 테마는 아니었고 그리고 뉴스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요. 요거는 그냥 알고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아침에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삼성, LG, KT, 이런 대기업들에서, 로봇 사업 본격화, 이거는 뭐 계속 나왔었던 내용이고,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최근에 관심 많이 받고 있는데, 대장주가 좀 바뀌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기 과열 들어가면서 지금 이틀째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내일까지는 단기 과열이고, 아마 내일 크게 상승하지 않는 한, 단기 과열은 풀릴 텐데, 단기 과열 풀리고 나서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차라리 좀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면은 아마 좀 매매하시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장주는 유일로보틱스 15% 정도 상승했는데, 아침에 슈팅 나오고 나서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는 모습, 그리고 시간외로는 한 1.27%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 어제 이어서 오늘 좀 급등 나왔죠. 그래서 휴림 로봇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그리고 SBB테크, SBB테크는 감속기 관련주인데, 로봇 뭐 제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감속기예요. 그래서 감속기 그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SBB테크도 최근에 흐름은 좋습니다. 뭐 이 종목하고 비슷한 종목은 SPG가 있어요. 이 두 종목 SBB테크와 SPG, 요거는 이제 감속기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유진로봇도 오늘 좀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요거는 이제 거래 대금은 그렇게 썩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뭐 계속 순환매로 돌아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기가 풀리고 나서 움직임을 좀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역시 올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테마로 저도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개발사와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상을 진행한다. 이것도 갑자기 오후장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기사 올려드리자마자 바로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대장주로 오늘 급등이 좀 나왔는데, 전에 이제 대장주는 솔트룩스였죠. 솔트룩스가 대장이었는데, 오늘 솔트룩스는 대장을 못했고 윗골이 달고 좀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많이도 올랐어요. 지금 7, 8천원대 했던 종목이 이제 18,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조정을 좀 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조정폭이 크진 않습니다. 이 챗 GPT가 저도 이제 기사 내용을 봤었을 때 상당히 좀 기술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학교,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이 챗 GPT를 이제 시험 기간에 쓰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이 인공지능의 지능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사람이 뭐예요? 웬만한 도서관 정도의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아무래도 좀 계속 보셔야 될 테마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AI 쪽과 그리고 로봇, 이런 쪽은 더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도서 정가제 관련해서 첫 국민 토론 한다 해서 이제 도서 정가제 폐지에 대한 기대감, 지금 도서가 한 10% 정도까지밖에 안 되죠. 옛날 도서도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옛날 도서를 좀 싸게 팔아야 되지 않을까. 뭐 재고도 많이 쌓여 있는데 버리는 책도 많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용을 보니까 올해 10월 달부터 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긴 한데, 내용 자체는 좋긴 한데, 뭐 도서의 판매량 증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내용이 좀 뒤에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당장에 좀 적용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스24가 대장주로 아침에 상승이 좀 나왔었고, 뭐 좀 바로 시장이 좀 밀리니까 이 종목이 좀 시총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도 하고 호가 물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한번 밀렸을 때 바로 투매가 좀 나왔어요. 이렇게 좀 분봉상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에서 지지를 못하고 또 확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기사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바로 또 추가적인 내용은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스24가 대장이고요. 그리고 한세 예스24 홀딩스 뭐 같은 계열사고요. 그리고 삼성 출판사, 뭐 아이들 이제 Y라는 그 책 만드는 회사죠. 뭐 핑크폰 관련주로도 엮여 있긴 한데, 원래는 이렇게 뭐 Y라는 책, 이런 도서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가는 회사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오후장에 나왔었던 뉴스인데, 지금 ARM 암 관련주 런던 상장 논의한다 기사로 암 관련 인수 관련
그 삼성에서 인수 관련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주가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가온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넥스트칩, 코아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가온칩스가 대장주로 좀 올라갔는데 지금 저점에서 좀 올라오기도 했고, 요게 또 확실하게 또 인수 관련 쪽 이슈로 올라가기에는 좀 내용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갈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삼성에서 또 인수 관련 인수도 사실상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한 그냥 해프닝,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뭐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상장 논의 정도만 된 거기 때문에 크게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 제이진 코스메틱 올라갔는데, 이거는 그냥 시총이 너무 낮아서 그냥 무시할게요.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여권 발행 지금 금지했죠. 단기.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이다. 그래서 오후장에 좀 밀렸었던 이유가 이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이 여권 발행 금지시킨 게 좀 있는데, 일단 뭐 요거 관련해서 화장품주라든지 엔터주 쪽, 게임주 쪽이 좀 밀렸습니다. 한알령이 좀 해제가 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또 뭐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안 좋은 내용으로 좀 빠졌는데, 요거는 또 올라갔어요. 제이진 코스메틱. 그러니까 시총이 좀 낮은 종목들은 돈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한가를 박았는데,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지금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렇게 방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좀 장 초반에는 내용이 없다가 오후장에 이슈가 나왔었는데, 기사가 떴다가 기수가 또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또 다시 장 막판에 기사를 또 띄우면서 난리도 아닌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히림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아침에 이제 히림을 좀 말씀 좀 드렸었죠. 아침에 상승했었을 때 좀 눌리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요 자리에서 체결돼서 이제 수익권을 챙겨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순간 하방 슈팅이 나왔었던 게, 이 기사를 올렸었던 거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또 가짜 뉴스인가 해서 갑자기 확 밀렸다가 다시 또 뉴스가 나와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움직임이 오늘 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뉴스 관련해서 이런 그 장난질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시장이었는데, 일단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연과 환경이 대장주로 23% 상승 나왔고, 시간외로도 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인디에프는 이제 쌍용건설 관련주죠. 여기 지금 같이 가는 100개의 회사들이 나왔었는데, 거기 이제 쌍용건설이 포함돼서 인디에프도 관련주로 몇 개도 상승이 나왔고, 아세아텍, 그리고 히림, 여기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뉴스를 좀 찾아보고 말씀 좀 드리긴 할 텐데, 요거는 이제 또 새롭게 또 테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고, 관련된 기업들도 나왔기 때문에 요건 또 카톡방에다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는 그 관련 기업들을 한번 또 찾아보시고, 저도 관련된 기업들 찾아서 내일 아침에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사의 한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사실이다 사실 아니다 요거 내용으로도 굉장히 좀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관련주 쪽으로는 이제 애니능률, 그리고 신라 SG, CJ 시푸드, 한국 패키지가 아닌데 이거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애니능률, 온라인 교육주가 좀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신라 SG와 CJ 시푸드는 예전에 나경원 관련주로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시간 외로는 좀 밀렸습니다. 뭐 국민의힘 대표 후보로 뭐 진출 나온다, 아직 정확하게 그렇게 언급은 안 했어요. 뭐 진출 나온다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심 종목으로만 두시고, 일단 좀 이 종목들도 좀 저점에서 올라온 것들이 좀 있거든요. 애니능률은 새롭게 좀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었고, 신라 SG와 CJ 시푸드는 좀 예전부터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관종에 넣어두시되, 저점부터 좀 올라온 게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요게 좀 국민의힘 당대표로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많아서 저도 확실하게 좀 모르겠어요. 안철수 의원도 지금 나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철수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정치 관련주 쪽은 뭐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관련주들도 일단 관종에 넣어두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1분기에 국내 양자 기술 전략 발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또 상승이 나왔었는데, 우리넷과 우리로, 두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도 좀 시총이 좀 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테마나 업종은 아니고 종목은 아닌데, 상승이 좀 나와서, 시장 대비해서 좀 양호한 움직임이 나와서, 일단 좀 말씀 좀 드리고,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저항선 자리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또 슈팅은 나올 수 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테마들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종에만 좀 넣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 ECS가 중국 코로나 확산 때문에 산소호흡기, 요거 치료기, 요거 600대를 긴급 대응 추라, 요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소호흡기 관련주 쪽, 메가 ECS가 장중에 한번 좀 슈팅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PJ전자, 메디아나 관련주인데, PJ전자도, 이게 왜 올라가나 했었는데, 관련주로, 산소호흡기 관련주 쪽으로 같이 올라간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저건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메가 ECS가 대장주인데 거래대금 많이 터졌거든요. 1,300억 정도 터졌습니다. 요거 한번 좀 다시 올라갈 수는 있긴 한데 일단 저는 여기서는 단기 트레이딩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거래대금 많이 터지긴 했는데 요거 뉴스를 또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면은 재상승이 좀 어려운데 지금 요 중국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많이 돼서 요게 이제 또 먹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여기가 좀 끝물이 아닐까 좀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크게 증가해야지 이슈가 되지 기존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이면은 코로나 관련주가 좀 안 먹힐 가능성이 좀 있고 좀 치료제 관련주 쪽도 마찬가지예요. 팍스로비드 이런 쪽도 지금은 시장에서 좀 많이 해먹은 테마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새로운 테마를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은 이제 로봇 관련주도 좀 많이 올랐었고 그나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관련해서 두바이 관련주 그쪽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영상 제작하고 나서 또 장 마감 이후에 나왔었던 뉴스들 또 모아서 좀 내일 아침에 올려드릴 텐데 지금 하루 종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테마들이 많아서 저도 좀 뉴스 올려드리면서 상당히 좀 피곤하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이런 것도 잘 정리해 놓으시면 그래도 상승했었을 때 좀 놓치지 않고 매매하실 수 있고 또 상승 이후에 눌림목 자리들도 노리기 좀 쉽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좀 눌림 줄 때 매매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종목들 일단 거래대금 많이 터진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저는 또 내일 아침 오늘 뭐사지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